우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서로 다른 성장과 본질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특히 민준과 현우의 사례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협화음과 긴장감을 다룹니다. 민준은 현우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먼저 연락하지 않고 소중한 자기 시간을 찾게 되며, 이별은 슬픈 일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성숙한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혹은 휴대폰 주소록을 무심코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를 나눈 듯 가까웠고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터져 나왔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 안부를 묻기도 어색해진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이름. 사진 속 우리는 참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시절의 뜨거웠던 온기는 손에 잡힐 듯 생생한데 왜 지금의 우리는 이토록 멀어졌을까? 그런 생각에 잠기면 단순히 세월이 흘렀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 한편의 아련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큰맘 먹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창가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갓 내린 차는 김이 오르다 이내 식어갑니다. 반가운 목소리도 잠시, 대화는 이내 얕은 물가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어떤지, 자식들은 잘 지내는지, 의례적인 안부를 묻고 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 우리는 서둘러 가장 안전한 길, 즉 과거로의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웠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현재의 우리는 왜 마음 깊이 즐겁지 않은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혹은 어색한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깊은 허탈감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마치 다른 시간,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과 잠시 스치듯 만났다 헤어진 기분. 딱 그만큼의 거리감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했던 걸까? 내가 너무 까다롭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에게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과 의문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회적 가르침과 의리라는 이름 아래 마음이 떠난 관계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머리가 시키는 의무감과 가슴이 느끼는 솔직한 거리감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감정적인 소모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우정의 배신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경험과 열정이라는 뜨거운 공통의 연료로 함께 밤새워 달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각자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보내는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비를 맞고 다른 계절을 통과하며 자신만의 생각의 지도를 단단하게 그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아련한 거리감은 우정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그만큼 깊어지고 단단해졌다는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할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의 변화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지금의 강물은 조금 전의 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는 결코 같은 친구를 두 번 만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리고 친구도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변해가는 흐르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가까워짐이 있으면 멀어짐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든 인연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면 유독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인연들에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부드럽게 밀어내는 관계의 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서양의 깊은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말로 멋진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가면 같은 껍질을 벗고 외면해왔던 내면의 그림자까지 끌어안으며 본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깊은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서 더 이상 나의 본질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애벌레 시절의 허물을 고요히 벗어두고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저는 이 과정을 인생이라는 강물의 여정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작은 시냇물로 태어나 길을 떠납니다. 젊음이라는 상류 시절에 우리는 물살이 빠르고 거칩니다. 만나는 모든 물줄기들과 신나게 합쳐지고 함께 소용돌이치며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내지릅니다. 얕지만 뜨겁고 방향은 없지만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이죠. 그러다 중년이라는 중류에 이르면 강폭은 넓어지고 물살은 부드러워집니다. 속도보다는 깊이를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한 부유물들을 강가에 내려놓으며 자신만의 물길을 선명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물줄기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물줄기와는 더 깊이 합쳐지며 함께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년이라는 하류에 이르면 우리의 강물은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아주 깊고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 다른 물줄기와 시끄럽게 부딪힐 필요도 억지로 합쳐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근원인 저 너른 바다와 합이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더 이상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물줄기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게는 민준과 현우라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자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해지는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었죠. 하지만 쉰을 넘기면서 민준님의 얼굴에는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님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우님은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 속에 머무르는 것을 더 편안해했죠.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의 대화가 과거라는 웅덩이에 갇혀버렸습니다. 현우님은 만날 때마다 20대 시절의 무용담과 옛 친구들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준님이 새로 읽은 책이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현우님은 야,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냐. 그냥 옛날처럼 재밌게 살자라며 손을 내젓곤 했습니다. 대화는 현재의 삶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박제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둘째로 만남이 일방적인 감정의 배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현우님은 2시간 내내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과 자식 걱정,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님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었지만 현우님은 어떤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민주님은 만남이 끝나고 카페를 나서는 순간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 상태를 느꼈습니다. 셋째로 민주님의 성장을 낯설어하며 밀어냈습니다. 민주님이 명상을 시작하고 주말마다 조용한 산사를 찾는 것에 대해 현우님은 진심으로 궁금해하기보다는 너 무슨 일 있냐? 어디 종교에 빠진 거 아니지? 라며 걱정을 가장한 비판의 말을 던졌습니다. 민주님의 변화를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기보다 자신이 아는 과거의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점점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님과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흘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쳤지만 민주님은 점점 그런 대화들이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영혼을 탁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님은 늦은 밤에도 스스럼 없이 전화의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민주님의 가치관의 변화를 내가 사람이 변했다며 쉽게 판단하고 서운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민주님은 친구와의 관계에서조차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현우님의 긴 하소연, 전화를 끄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님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 친구 현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바랜 현우와의 추억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현재의 만남이 더 이상 서로에게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무감과 피로감만 남긴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아프게 인정한 순간이었죠. 민주님은 현우님과 절교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제나 먼저 전화하고 만남을 주선하던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우님의 전화는 받되 예전처럼 몇 시간이고 들어주기보다 얘가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에 편할 때 다시 통화하자라며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로 인해 확보된 시간에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하며 민주님은 훨씬 더 큰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각자의 강물이 서로의 물길을 방해하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아주 성숙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민주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제 잠시 비난이나 판단 없이 나의 관계들을 부드럽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5가지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강물이 어디로 흐르고 싶어 하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대화가 주로 과거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습니까? 추억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모든 시간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에 대한 불평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 관계는 더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알아차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끝에 다음엔 우리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라고 조용히 제안해 볼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그 사람과의 만남 후에 에너지가 채워집니까? 아니면 소진됩니까? 모든 만남이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의 에너지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만남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긴 저녁 식사 대신 가벼운 점심이나 차 한 잔으로 만남의 방식을 바꾸어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작은 성장과 변화를 상대방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궁금해합니까? 진정한 도반은
내가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 쳐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변화를 낯설어하거나 비판한다면 굳이 그를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는 것. 그것이 나와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대화는 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로 채워집니까? 함께 나누는 말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비판과 험담, 불평불만이 대화의 주를 이룬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내가 먼저 요즘 감사한 일은 없어? 와 같이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 대화의 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가치관, 생각의 경계가 아무렇지 않게 침범당하고 있다면 한 번쯤 그 관계의 건강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내가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미리 문자를 주면 좋겠어. 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인연의 특징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잘라내기 위한 냉정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연의 강물이 갈라지는 것은 누구의 실패도 아닙니다. 각자의 영혼이 자신만의 속도와 깊이를 찾아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여정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물줄기를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강과는 잠시 합쳐졌다 다시 멀어지고 어떤 강과는 아주 오랫동안 나란히 흘러가며 서로의 강바닥을 깊게 만들어주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모든 강이 결국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야만 한다는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날 함께했던 여정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절의 추억은 추억대로 감사히 마음 한편에 놓아두고 우리는 또 현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디 나를 떠나 다른 길로 흘러가는 강들을 원망 없이 축복하며 보내주시길, 그리고 지금 나의 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흘러주는 소중한 인연들에 더 깊이 감사하시길. 무엇보다 때로는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고요하고 깊게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당신 자신의 아름다운 여정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혹은 휴대폰 주소록을 무심코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를 나눈 듯 가까웠고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터져 나왔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 안부를 묻기도 어색해진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이름. 사진 속 우리는 참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시절의 뜨거웠던 온기는 손에 잡힐 듯 생생한데 왜 지금의 우리는 이토록 멀어졌을까? 그런 생각에 잠기면 단순히 세월이 흘렀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 한편의 아련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큰맘 먹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창가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갓 내린 차는 김이 오르다 이내 식어갑니다. 반가운 목소리도 잠시, 대화는 이내 얕은 물가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어떤지, 자식들은 잘 지내는지, 의례적인 안부를 묻고 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
우리는 서둘러 가장 안전한 길, 즉 과거로의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웠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현재의 우리는 왜 마음 깊이 즐겁지 않은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혹은 어색한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깊은 허탈감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마치 다른 시간,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과 잠시 스치듯 만났다 헤어진 기분, 딱 그만큼의 거리감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했던 걸까? 내가 너무 까다롭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에게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과 의문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회적 가르침과 의리라는 이름 아래 마음이 떠난 관계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머리가 시키는 의무감과 가슴이 느끼는 솔직한 거리감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감정적인 소모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우정의 배신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경험과 열정이라는 뜨거운 공통의 연료로 함께 밤새워 달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각자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보내는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비를 맞고 다른 계절을 통과하며 자신만의 생각의 지도를 단단하게 그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아련한 거리감은 우정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그만큼 깊어지고 단단해졌다는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할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의 변화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지금의 강물은 조금 전의 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연 또한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는 결코 같은 친구를 두 번 만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리고 친구도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변해가는 흐르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가까워짐이 있으면 멀어짐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든 인연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면 유독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인연들에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부드럽게 밀어내는 관계의 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서양의 깊은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말로 멋진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가면 같은 껍질을 벗고 외면해왔던 내면의 그림자까지 끌어안으며 본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깊은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서 더 이상 나의 본질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애벌레 시절의 허물을 고요히 벗어두고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저는 이 과정을 인생이라는 강물의 여정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작은 시냇물로 태어나 길을 떠납니다.
젊음이라는 상류 시절에 우리는 물살이 빠르고 거칩니다. 만나는 모든 물줄기들과 신나게 합쳐지고 함께 소용돌이치며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내지릅니다. 얕지만 뜨겁고 방향은 없지만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이죠. 그러다 중년이라는 중류에 이르면 강폭은 넓어지고 물살은 부드러워집니다. 속도보다는 깊이를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한 부유물들을 강가에 내려놓으며 자신만의 물길을 선명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물줄기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물줄기와는 더 깊이 합쳐지며 함께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년이라는 하류에 이르면 우리의 강물은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아주 깊고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 다른 물줄기와 시끄럽게 부딪힐 필요도 억지로 합쳐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근원인 저 너른 바다와 합이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더 이상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물줄기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게는 민준과 현우라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자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해지는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었죠. 하지만 쉰을 넘기면서 민준님의 얼굴에는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님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우님은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 속에 머무르는 것을 더 편안해했죠.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의 대화가 과거라는 웅덩이에 갇혀버렸습니다. 현우님은 만날 때마다 20대 시절의 무용담과 옛 친구들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준님이 새로 읽은 책이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현우님은 야,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냐. 그냥 옛날처럼 재밌게 살자라며 손을 내젓곤 했습니다. 대화는 현재의 삶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박제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둘째로 만남이 일방적인 감정의 배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현우님은 2시간 내내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과 자식 걱정,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민준님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었지만 현우님은 어떤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민준님은 만남이 끝나고 카페를 나서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 상태를 느꼈습니다. 셋째로 민준님의 성장을 낯설어하며 밀어냈습니다. 민준님이 명상을 시작하고 주말마다 조용한 산사를 찾는 것에 대해 현우님은 진심으로 궁금해하기보다는 너 무슨 일 있냐? 어디 종교에 빠진 거 아니지? 라며 걱정을 가장한 비판의 말을 던졌습니다. 민준님의 변화를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기보다 자신이 아는 과거의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점점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님과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흘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쳤지만 민준님은 점점 그런 대화들이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영혼을 탁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님은 늦은 밤에도 스스럼 없이 전화의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민준님의 가치관의 변화를 내가 사람이 변했다며 쉽게 판단하고 서운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민준님은 친구와의 관계에서조차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현우님의 긴 하소연, 전화를 끄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님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 친구 현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바랜 현우와의 추억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현재의 만남이 더 이상 서로에게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무감과 피로감만 남긴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아프게 인정한 순간이었죠. 민주님은 현우님과 절교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제나 먼저 전화하고 만남을 주선하던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우님의 전화는 받되 예전처럼 몇 시간이고 들어주기보다 얘가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에 편할 때 다시 통화하자라며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로 인해 확보된 시간에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하며 민주님은 훨씬 더 큰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각자의 강물이 서로의 물길을 방해하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아주 성숙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민주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제 잠시 비난이나 판단 없이 나의 관계들을 부드럽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5가지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강물이 어디로 흐르고 싶어 하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대화가 주로 과거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습니까? 추억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모든 시간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에 대한 불평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 관계는 더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알아차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끝에 다음엔 우리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라고 조용히 제안해 볼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그 사람과의 만남 후에 에너지가 채워집니까? 아니면 소진됩니까? 모든 만남이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의 에너지 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만남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긴 저녁 식사 대신 가벼운 점심이나 차 한 잔으로 만남의 방식을 바꾸어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작은 성장과 변화를 상대방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궁금해합니까? 진정한 도반은 내가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 쳐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변화를 낯설어하거나 비판한다면 굳이 그를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는 것. 그것이 나와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대화는 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로 채워집니까? 함께 나누는 말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비판과 험담, 불평불만이 대화의 줄을 이룬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내가 먼저 요즘 감사한 일은 없어? 와 같이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 대화의 물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가치관, 생각의 경계가 아무렇지 않게 침범당하고 있다면 한 번쯤 그 관계의 건강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내가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미리 문자를 주면 좋겠어. 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인연의 특징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잘라내기 위한 냉정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연의 강물이 갈라지는 것은
누구의 실패도 아닙니다. 각자의 영혼이 자신만의 속도와 깊이를 찾아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여정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물줄기를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강과는 잠시 합쳐졌다 다시 멀어지고, 어떤 강과는 아주 오랫동안 나란히 흘러가며 서로의 강바닥을 깊게 만들어주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모든 강이 결국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야만 한다는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날 함께했던 여정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절의 추억은 추억대로 감사히 마음 한편에 놓아두고 우리는 또 현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디 나를 떠나 다른 길로 흘러가는 강들을 원망 없이 축복하며 보내주시길, 그리고 지금 나의 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흘러주는 소중한 인연들에 더 깊이 감사하시길. 무엇보다 때로는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고요하고 깊게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당신 자신의 아름다운 여정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